오늘은 결합 에너지의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반응 엔탈피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스 법칙을 활용하여 여러 반응 경로를 거쳐도 전체 엔탈피 변화가 일정함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먼저 결합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은 결국 기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출입하게 됩니다. 결합이 끊어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왼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결합된 두 원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엔탈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반대입니다. 떨어져 있던 원자들이 결합을 이루면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결합을 끊기 위해선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결합 에너지입니다. 즉,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수치로 정의한 것이 바로 결합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기체 1몰을 수소 원자로 분해하려면 436kJ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결합 에너지는 436kJ/몰이 되는 겁니다. 수소기체의 분해 반응을 열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합을 끊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즉, 엔탈피는 증가합니다. 결합을 형성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즉, 엔탈피는 감소합니다.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화학 결합 1몰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결합이라도 분자에 따라 그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에는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두 개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나씩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결합을 끊을 때 약 500kJ/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결합을 끊을 때는 약 428kJ/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값이 분자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실험 결과를 평균 내서 사용합니다. 그걸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합 에너지를 이렇게 평균값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예측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 배운 결합 에너지를 실제 화학 반응에 적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기존 결합은 끊고 새로운 결합을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응 엔탈피는 결합을 끊을 때 흡수한 에너지에서 결합을 형성할 때 방출된 에너지를 빼면 됩니다. 이 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합을 끊기 위해 흡수한 에너지의 양에서 결합이 생성될 때 방출한 에너지의 양을 빼는 겁니다. 그럼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먼저 반응물인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의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436kJ입니다. 염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243kJ입니다. 따라서 총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679kJ이 됩니다. 그 다음 생성물인 HCl, 즉 염화수소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결합을 봅시다. 수소와 염소 원자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432이고 2몰이 생성되므로 결합이 생성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864kJ입니다. 이제 식에 넣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당 화학 반응의 전체 반응 엔탈피는 전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679kJ에서 결합이 생성되면서 방출한 에너지인 864kJ를 빼면 됩니다. 그 결과값은 마이너스 185kJ이 됩니다.
엔탈피 변화가 음수라는 건 이 반응이 발열 반응,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결합 에너지 값만 알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결합 에너지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험값만 얻으려면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헤스 법칙입니다. 다음은 그 개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스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다면 반응 경로와 관계없이 반응 엔탈피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처음과 끝인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다면 반응이 경로 1로 진행되든 경로 2로 진행되든 경로 3으로 진행되든 상관없이 해당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헤스 법칙을 활용해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없는 반응 엔탈피를 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흑연이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과 관련된 다른 반응들의 엔탈피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흑연이 산소와 반응해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델타 H1이라고 할 때 그 값은 마이너스 393.5kJ입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반응해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델타 H3라고 할 때 그 값은 마이너스 283.0kJ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반응은 흑연과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인 델타 H2는 현재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헬스 법칙에 따르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다면 경로와 상관없이 반응 엔탈피는 같습니다. 따라서 경로 1로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응 엔탈피인 델타 H1과 경로 2로 진행되는 경우에 반응 엔탈피인 델타 H2와 델타 H3의 합은 같아야 하므로 흑연과 산소가 반응해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인 델타 H2는 마이너스 110.5kJ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스 법칙은 여러 알려진 반응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반응의 엔탈피를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지 배웠습니다. 특히 결합 에너지를 통해 반응 엔탈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헤스 법칙을 활용하면 여러 반응을 조합해 간접적으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화학 평형 개념과도 깊게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이제 배운 개념들을 직접 적용해 보면서 정리해 보는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